왜 많은 사람들이 변을 그냥 내려버릴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은 단순히 먹고 남은 찌꺼기이며 더럽고 빨리 처리해야 할 대상일 뿐이라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배변을 마치자마자 아무 생각 없이 물을 내립니다. 색이 어떤지, 형태가 어떤지, 물 위에 뜨는지 가라앉는지, 냄새가 이전과 달라졌는지는 거의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 행동은 너무 일상적이어서 오히려 문제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보면 이 인식은 매우 위험한 방향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인체는 이상이 생겼을 때 항상 통증부터 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능의 변화, 특히 소화와 배설 과정에서 먼저 신호를 드러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변은 소화기관 전반의 상태를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결과물입니다. 이 주제가 중요한 이유는 췌장이 바로 이 지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췌장은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장기이며 우리가 먹은 음식이 어떤 형태로 변으로 배출되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췌장은 흔히 말하는 조용한 장기에 가깝습니다. 신경 분포가 상대적으로 적고 병변이 상당히 진행되기 전까지 뚜렷한 통증을 만들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췌장에 문제가 생겨도 사람들은 쉽게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췌장은 언제 자신의 이상을 드러낼까요? 바로 기능이 흔들릴 때입니다. 특히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 분비에 변화가 생기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변에 나타납니다. 변의 색이 옅어지거나 물에 뜨거나 기름막이 생기거나 냄새가 이전보다 훨씬 강해지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신호를 보기도 전에 물을 내려버린다는 점입니다. 왜 이런 오해가 널리 퍼졌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건강 정보가 통증 중심으로 전달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프지 않으면 괜찮다는 기준으로 자신의 몸 상태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췌장 관련 문제는 이 기준이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통증이 없다는 이유로 안심하는 순간 가장 이른 신호를 놓치게 됩니다. 현재 사람들이 실제로 잘못 실천하는 방식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변색이 예전보다 옅어졌는데도 요즘 야채를 많이 먹어서 그렇다고 넘깁니다. 변이 물 위에 떠 있는데도 기름진 음식을 먹어서 그렇다고 단정합니다. 변 냄새가 유독 심해졌는데도 장내 가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판단은 단 한 번의 관찰도 없이 이루어집니다. 이 방식이 위험한 이유는 췌장 기능 변화는 단발성 증상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루 이틀의 변화는 식단이나 컨디션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양상이 수주간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한 소화 문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언젠가는 괜찮아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관찰을 멈춥니다. 특히 취약한 사람군에서는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50대 이후 중장년층, 당뇨 병력이 있거나 최근 혈당 조절이 달라진 사람, 이유 없는 체중 감소가 있었던 사람, 흡연력이 있거나 장기간 음주 습관이 있었던 사람은 이런 변의 변화를 훨씬 더 엄격하게 봐야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변은 단순한 배설물이 아니라 내부 구조 변화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설마 변 하나로 그렇게까지 생각해야 하느냐? 이 말은 반만 맞습니다. 변 하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변을 아예 보지 않는 것은 완전히 틀린 태도입니다. 관찰과 집착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필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기준입니다. 물을 내리기 전 잠깐의 관찰은 어떤 치료도 아니고 어떤 해결책도 아닙니다. 단지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후 어떤 건강 정보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변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몸의 가장 직접적인 피드백 채널 하나를 스스로 차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첫 번째 흐름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췌장 문제를 놓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보 부족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지 않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변기물을 내리는 아주 짧은 순간에 고착됩니다. 다음 흐름에서는 그렇다면 변에서 실제로 어떤 신호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왜 그 신호를 계속 오해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의 색이나 형태는 먹은 음식에 따라 달라질 뿐이고, 특별히 신경 쓸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변이 조금 달라져도 요즘 식단 때문이겠지라고 판단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 인식은 췌장과 관련된 신호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오류를 만듭니다. 음식은 분명 변에 영향을 줍니다. 이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시적인 변화와 지속적인 변화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췌장 기능과 관련된 변의 변화는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정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비슷한 양상이 반복되고 식단을 바꿔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는 변의 색 변화입니다. 정상적인 변은 담즙과 소화효소가 충분히 작용해 갈색 계열을 띱니다. 그러나 췌장의 외분비 기능이 흔들리면 지방 분해가 원활하지 않아 색이 점점 옅어집니다. 연한 황토색, 회색에 가까운 색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변화는 대개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흔히 나타나는 변화는 변의 부유 여부입니다. 변이 물에 뜨는 현상은 단순히 가스가 많아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분해되지 않은 지방이 많을수록 변은 가벼워지고 물에 뜨기 쉬워집니다. 변기 물 위에 떠서 쉽게 내려가지 않거나 내려도 벽면에 달라붙는 양상은 이와 관련이 깊습니다. 여기에 기름막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 표면에 번들거리는 막이 남고 여러 번 물을 내려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면 단순한 변비나 설사와는 결이 다릅니다. 이는 지방이 흡수되지 못한 채 배출되었음을 시사하는 신호입니다. 냄새 역시 중요한 지표입니다. 췌장 기능이 저하되면 음식물이 충분히 분해되지 않은 상태로 장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 결과 변 냄새가 이전보다 훨씬 강하고 불쾌하게 오래 남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장이 안 좋아졌다고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소화효소 단계에서 문제가 시작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신호를 보고 사람들이 흔히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어서 그렇다. 유산균을 먹으면 괜찮아질 것이다.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다. 이 중 일부는 반만 맞습니다. 식단이나 스트레스는 변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췌장과 관련된 신호는 생활 요인을 조절해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형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문제의 본질을 계속 놓치게 됩니다. 왜 이런 변화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할까요? 사람들이 기름 섭취를 줄이거나 식사량을 줄이면 소화 과정의 부담이 일시적으로 감소합니다. 그 결과 변 상태가 잠시 좋아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조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문제가 드러나지 않도록 환경을 바꾼 것에 불과합니다. 원인이 남아있는 한 패턴은 다시 반복됩니다. 이 지점에서 가장 위험한 판단은 조절되니까 괜찮다는 결론입니다. 증상이 줄어든 것이 원인 해결을 의미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췌장과 관련된 변화는 천천히 진행되며 몸은 그 변화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반응합니다. 이 적응이 오히려 문제를 늦게 발견하게 만듭니다. 정리하면 변에서 나타나는 신호는 하나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색, 부유 여부, 기름막,
냄새가 동시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패턴을 보지 않고 한 번 이상했다는 기억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거의 항상 실패로 이어집니다. 이 흐름에서 강조해야 할 핵심은 분명합니다. 변은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췌장의 기능 상태가 누적되어 드러나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 지표는 하루 이틀의 관찰이 아니라 반복되는 양상을 통해 의미를 가집니다. 다음 흐름에서는 왜 이런 변화가 통증보다 먼저 나타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통증이 없다는 이유로 어떤 판단 착오를 겪는지를 구조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몸에 큰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통증이 먼저 나타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픈 곳이 없으면 아직은 괜찮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췌장에는 거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인식 자체가 췌장 관련 문제를 늦게 발견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췌장은 해부학적으로 복부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와 장 뒤쪽에 가려져 있고 외부 자극이나 미세한 구조 변화에 즉각 반응하는 통증 신경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췌장에 이상이 생겨도 초기에는 통증 신호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통증이 느껴질 정도라면 이미 상당한 구조 변화가 진행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반면 췌장은 기능적으로 매우 바쁜 장기입니다. 음식을 섭취할 때마다 소화 효소를 분비해야 하고 특히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분해 과정의 균형을 조절합니다. 이 기능 중 하나라도 흔들리면 그 영향은 곧바로 소화 결과물에 반영됩니다. 즉, 통증보다 기능 저하의 결과가 먼저 드러나는 구조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몸 안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췌장의 외분비 기능이 미세하게 감소합니다.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의 분비량이나 타이밍이 어긋납니다. 지방이 충분히 잘게 분해되지 못한 채 장으로 넘어갑니다. 흡수되지 못한 지방이 변에 섞여 배출됩니다. 이 과정은 수치로 드러나지 않으며 본인이 느낄 수 있는 통증도 거의 없습니다. 대신 변의 성질이 서서히 달라집니다. 변이 점점 가벼워지고 물에 뜨기 쉬워지며 기름막이 생기고 냄새가 강해집니다. 이 모든 변화는 통증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오해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니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췌장은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도 기능 저하가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 장기입니다. 통증 유무는 췌장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시적으로 괜찮아 보이기도 할까요? 몸은 기능 저하가 시작되면 자동으로 보상하려는 방향으로 반응합니다. 식욕이 줄거나 특정 음식이 당기지 않거나 식사량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부담을 낮춥니다. 그 결과 변 상태가 잠시 안정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회복이 아니라 부담을 줄여 증상을 숨긴 상태입니다. 현실적인 가상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평소와 달리 변이 물에 자주 뜨고 냄새가 강해진 50대 초반의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한 통증은 없고 속이 더부룩한 정도였습니다. 그는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소화제를 복용했습니다. 며칠 후 변 상태가 약간 나아졌고 그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몇 주 후 같은 양상이 다시 반복되었고 이전보다 더 뚜렷해졌습니다. 이 사례에서 기존 방법이 실패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증상을 줄이는 데 집중했지 왜 그런 증상이 반복되는지를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통증이 없다는 이유로 구조적 문제를 배제해버린 판단이었습니다. 전략을 전환해야 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통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능 변화의 결과를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변의 변화가 반복된다면 통증이 없더라도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 있는 신호가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민간요법이나 자가 관리가 아니라 의학적 구조를 확인하는 방향입니다. 이 흐름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이것입니다. 췌장은 아프기 시작해서 문제를 알게 되는 장기가 아닙니다. 조용히 기능이 바뀌고 그 결과가 배설물로 먼저 나타나는 장기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통증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은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다음 흐름에서는 그렇다면 이런 신호를 마주했을 때 어떻게 기준을 세워야 하는지, 무엇을 하면 의미가 없고 무엇이 판단에 도움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몸의 변화는 느낌으로 판단하면 되고 불편하지 않으면 굳이 병원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췌장 관련 문제를 다룰 때 특히 위험한 기준이 됩니다. 췌장은 느낌이 아니라 패턴으로 판단해야 하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변을 관찰하는 행위는 진단도 아니고 해결책도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판단을 돕는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이 선을 넘는 순간 사람들은 쉽게 자기 확신에 빠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췌장 관련 신호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이 변화가 반복되고 있는가입니다. 하루 이틀의 변 상태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특정 음식을 먹었거나 컨디션이 떨어졌거나 일시적인 장 트러블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러나 같은 양상이 2주 이상 식단을 바꿔도 큰 차이 없이 이어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 반드시 함께 봐야 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변색이 점점 옅어지는지, 변이 반복적으로 물에 뜨는지, 기름막과 강한 냄새가 동반되는지, 체중이 의도치 않게 줄고 있는지, 식욕이나 식사 패턴이 달라졌는지입니다. 이 중 하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묶어서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잘못된 실천을 합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고 자신의 증상과 하나라도 맞으면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혹은 반대로 나한테 해당되는 게 하나뿐이니까 아닐 것이라며 완전히 배제해버립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실패로 이어지는 방식입니다. 특히 흔한 실패는 이런 방식입니다. 변 상태가 이상해진 뒤 기름 섭취를 극단적으로 줄입니다. 소화제나 유산균을 장기간 복용합니다. 증상이 약해지면 안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동들은 원인을 확인하지 않은 채 결과만 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부담을 줄여 신호를 흐리게 만들 뿐 구조 자체를 확인하지는 못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은 우선순위입니다. 변 상태 변화가 반복되면서 체중 감소, 피로감, 혈당 변화 중 하나라도 동반된다면 생활 습관 조정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적 확인이 우선입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두는 순간 판단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효과를 과대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며칠간 변 상태가 좋아졌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췌장 기능 변화는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며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안정은 구조적 안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차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같은 변 상태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단순한 소화 문제일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구조 변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가르는 것은 증상 자체가 아니라 지속기간, 동반 요소, 위험군 여부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관찰과 기준 설정은 의료를 대신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혼자 판단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 선을 넘는 순간 변 관찰은 도움이 아니라 위험 요소가 됩니다.
이 흐름에서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췌장 관련 신호는 강도가 아니라 반복성과 구조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기준 없는 관찰은 거의 항상 잘못된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알게 되면 스스로 관리만 잘하면 큰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이 콘텐츠의 목적과 정반대입니다. 이 대본은 안심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확신을 깨기 위해 존재합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점부터 짚겠습니다. 이 내용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행동 지침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적용하지 마십시오. 이미 췌장 질환 진단을 받은 사람, 원인 모를 황달이 동반된 사람, 검은색 변이나 혈변이 나타난 사람, 복부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사람, 단기간에 체중이 급격히 줄어든 사람은 변을 관찰하며 기다릴 단계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료적 평가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판단하며 시간을 끌수록 상태는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패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 관찰을 진단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변의 변화 몇 가지를 근거로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병원을 미루는 경우입니다. 이는 판단을 돕는 도구를 판단 그 자체로 오해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둘째, 타이밍을 놓치는 방식입니다. 변 상태가 이상해졌을 때 바로 확인하지 않고 식단 조절 보조제 민간요법 검색 순으로 시간을 씁니다. 그러다 증상이 일시적으로 줄어들면 괜찮아졌다고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초기 확인 시점을 스스로 지나쳐버립니다. 셋째, 과도한 행동입니다. 지방을 극단적으로 제한하거나 식사량을 과하게 줄이거나 여러 종류의 보조제를 동시에 사용하며 몸의 반응을 더 흐리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변 상태는 바뀌지만 그 변화가 원인 때문인지 개입 때문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잘못된 실천이 장기적으로 만드는 문제는 명확합니다. 신호를 해석할 기준이 무너집니다. 몸의 변화에 둔감해집니다. 이 정도는 늘 있던 일이라는 인식이 굳어집니다. 그 결과 실제로 확인이 필요한 시점에조차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변 관찰은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위험을 줄이기 위한 판단 구조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 선을 넘는 순간 오히려 위험이 커집니다. 이 대본의 요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췌장은 통증보다 기능 변화로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는 변이라는 결과물의 반복적인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관찰은 진단이 아니며 혼자 해결하려는 시도를 멈추기 위한 도구입니다. 가장 위험한 선택은 괜찮을 것이라는 자기 판단입니다. 기대치를 분명히 조절해야 합니다. 변을 본다고 해서 위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기에 본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막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아무것도 보지 않고 지나치는 구조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콘텐츠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대본은 시청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확신을 깨고 몸의 신호를 과소평가하지 않게 만들고 혼자서 판단하고 버티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췌장과 관련된 문제는 강한 증상이 아니라 작고 반복되는 신호를 무시할 때 커집니다. 물 내리기 전 잠깐의 관찰은 답이 아닙니다. 다만 아무것도 보지 않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최소한의 기준일 뿐입니다.